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풀이 비법 전체 문항별 풀이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정답의 기술을 샅샅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제문의 위치부터 머릿속에 탑재하셔야 합니다. 주제문의 위치는 첫 번째, 첫 문장이다. 지문의 80%가 첫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두 번째, but, yet, however 과 같은 역접의 연결사 뒤가 주제문입니다. 세 번째, question and answer 이런 Q&A 구조에서 answer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주제문입니다. 네 번째로 비교급과 최상급 문장, 비교급과 최상급은 주제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양보절인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는 버리고 주절만 주제문입니다. 여섯 번째, 예시인 for example, 바로 직전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문제 유형과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8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18번 목적 문제, 주로 후반부에서 답이 나옵니다. 특히 역접의 연결어 but, however이 있는 곳이 정답이고 ask for, I'd like you to 동사 이런 표현을 찾아서 답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19번 심경 문제인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경 문제와 심경의 변화 문제. 이 유형은 긍정 분위기인지 부정 분위기인지 분위기만 파악하여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마지막 두 문장을 읽어서 답을 찾도록 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번 주장 문제인데요. 주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찾습니다. 주장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에는 should, must, need, have to 등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21번 함축의미 추론인데요. 함축의미 추론 문제도 주제문을 찾아서 밑줄 친 함축의미와 일치시키는 문제입니다. 역접 연결어 but, however, yet, as a result 그리고 명령문 최상급과 같은 문장이 주제 문장이고 함축의미와 일치돼야 하는 정답 문장입니다. must, should 등이 핵심 요지고 이 문장과 밑줄 친 문장 함축의미를 일치로 풀어야 합니다. 22번 요지 문제인데요. 요지 문제는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의 80%가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중심 소재이고 이 반복되는 중심 소재가 핵심어구로 주제어가 됩니다. but, however, yet, D가 진짜로 주제문입니다. for example이 나오면 예시인데 예시가 되는 바로 앞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3번 주제를 찾으라는 유형인데요. 선택지 모두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주제문임을 알리는 표현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should, ought to, must, had better, have to, need to 등이 주제 문장입니다. 24번 제목 문제인데요. 중요 표현이 있는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necessary, essential, important, critical, crucial, 최상급 등의 중요하다는 말이 들어간 문장이 주제문으로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25번 도표 문제인데요. 수능 25년 동안 단 한 번도 1번이 답인 적이 없다. 즉 따라서 선택지 5, 4, 3의 순서로 읽습니다. 26에서 28번까지는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요. 본문과 선택지의 보기가 차례대로 기술되며 선택지부터 읽고 지문과 비교, 대조해야 합니다.
선택지 5, 4, 3의 순서로 읽습니다. 선택지는 주로 본문의 내용의 반이어로 출제가 됩니다. 선택지의 내용 중에 전반부는 맞고 후반부에서 틀리게 출제가 되며 전치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여 틀리도록 출제되므로 꼼꼼하게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29번 어법 문제인데요. 어법 문제의 90%는 동사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밑줄을 친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는 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동사가 제대로 있는 문장이라면 두 번째로 주어를 찾아서 수일치를 그리고 능동과 수동의 태일치까지 따지시면 됩니다. 시제일치까지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동사 밑줄은 대동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that 그리고 동사 뒤에 what 이 문제가 출제될 텐데요. 동사 뒤에 that은 접속사로 뒷문장이 완전해야 하고 동사 뒤에 what은 명사절로 what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합니다.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명사 빠진 절, 명빠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30번 어휘 선택 문제인데요.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야 출제가 가능합니다. 선택지 1번부터 주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낱말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주제문의 위치가 첫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휘 5개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분화해야 하고 혼자 따로 놀고 있는 어휘, 즉 분위기에서 벗어난 어휘가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로 반드시 원문의 반이어로만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감소하다가 들어가야 하는데 증가하다 이런 식으로 반대말로 바꿔놓는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인데요. 일단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고 빈칸의 힌트는 주의해서 찾아야 합니다. 첫 문장이 빈칸일 때 첫 문장이 주제문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빈칸 바로 뒤에 이어진 뒷문장과 일치로 혹은 지문의 마지막 문장과 일치로 풉니다. 첫 문장이 빈칸이면 수미 쌍관구조, 즉 마지막 문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중간에 있을 경우 빈칸 뒤에 이어지는 문장부터가 빈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빈칸이 마지막에 있을 경우 빈칸 직전 문장과의 일치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but, however 등의 역접 연결사로 반전이 없는 지문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흐름이 동일하며 같은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끝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35번 무관한 문장. 첫 문장이 주제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문장이 주제문이어야지만이 선택지 1번부터 이것이 주제문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무관한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관한 문장은 선택지 1번과 5번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지 2, 3, 4에서 답이 있고 대명사 this나 such 와 같은 이런 지시어는 앞 문장에서 가리키는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관한 문장이 될 수 없고 선택지에서 지웁니다. 그리고 답으로 고른 무관한 문장을 빼고서 앞뒤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글 순서 문제인데요. 이 용도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야 합니다. 각각의 문단에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고 연결사 그리고 어나 더 같은 관사 it, he, she 등의 대명사 그리고 these,와 같은 지시사 이렇게 연관대지를 찾아서 끝말잇기를 해주면 됩니다. 첫 단락이 절대 안 되는 단서로는 또한의 의미인 also, this, such, 더 명사 등은 첫
단락, A 단락이 될 수 없는 시그널들입니다. 앞서 이 명사가 한번 언급되어야 얘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단락이 될 수 없는 단서들입니다. 자, 그리고 38번, 39번 문장 넣기인데요. 문장 넣기도 글순서와 마찬가지로 연결사, 관사, 대명사, 지시사로 풀어야 합니다. this, these, such, 명사. 이 명사는 앞문장에 한번 언급이 돼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명사가 더 명사 된다는 일치. 그래서 플러스 명사, 즉 a student이 그 다음에 언급될 때는 the student, this student, such student과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시사는 this,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야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40번 요약문인데요. 요약문은 거의 실험의 과정과 결과의 지문이 많습니다. 우선 요약문을 읽고 선택지를 대입해서 집어넣은 후에 집어넣고 해석하면 상당히 답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험의 과정보다는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장과 요약문을 일치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1번 장문인데요. 41번부터 장문 1지문 2문항이 되는 41번 제목과 42번 빈칸인데요. 앞서 언급된 문제풀이 요령과 일치합니다. 제목 문제는 첫 두 문장을 읽어서 반복어구를 찾고 그리고 역접을 찾고 예시를 찾아서 직접 문장인 주제 문장을 해석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는 빈칸부터 읽어서 무엇이 빈칸인지에 집중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며 주제 문장을 찾아서 빈칸 문장과 일치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43번 글 순서는 연결사, 관사, 대명사, 지시사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며 다음 44번 지칭 추론 문제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it, this, they 뒤에 이 동사를 읽고 그 동사의 동작의 주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지칭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번 일치 문제는 이 장문이 1지문 상문항 중에 우선 글 순서와 지칭 추론을 해결한 후에 이 일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 확보만 된다면 독해 난이도가 매우 낮으므로 얼마나 시간 확보를 하고 45번까지 시간을 잘 보고 문제를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번까지의 문제풀이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로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쌤이 앞으로도 더 힘내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로 우리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